안녕하세요. 저는 교재 247페이지입니다. 6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기법도 목차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목차가 흐름이니까 자꾸 반복해서 써보라 그랬어요. 제1장은 총설해가지고 용어를 배우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아직도 이 부분 하고 있죠. 계획 그러면 둘 이상 도시를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이걸 보고 광역도시계획 그럽니다. 그럼 이제 밑에서 광역도시계획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한다.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세 번째, 이 두 개의 계획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도시를 이러고 만들어 나가자라고 방향을 제시하면 제시된 방향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도시에다 정착시킨다. 이게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또 군 관리 계획이요. 그럼 이쯤에서 자, 도시 관리 계획, 도시 기본 계획, 광역 도시 계획. 이 도시가 뭡니까? 도시랑 어딜 보고 도시를 그랬어요? 도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 개념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두 개가 방향 제시한 걸 도시 관리 받아가지고 얘가 그대로 방향 제시한 걸 집행합니다. 집행한다, 실행한다, 꾸민다는 얘기요. 어떻게 꾸밉니까 해가지고 도시 관리의 내용인데 이 다섯 개 이제 지금 정도면 이 다섯 개는 좀 암기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1번에 뭐가 있었어요?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지구. 용도 지역 21개 좀 써봤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용도 구역 그럽니다. 개발지원구역, 시도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네 번째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 첫날 수업하면서 이런 적이 있는데 첫날 수업하면서 이 도시개발사업이 하나의 도시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정비사업도 하나의 도시의 일부죠. 수업하다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개발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여기도 개발이 신개발이고 재개발입니까? 개발이 되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뭘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고. 그래서 5번에 이게 나와야 돼. 5번에 지구단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개발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시관리 계획이 끝나면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제3장 이제 개발이 나옵니다. 개발. 자, 개발에 관한 생각해가지고 첫 번째 무엇이 개발인가? 개발 행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개발 행위는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라. 금지. 하고 싶으면 없더라고요? 네, 금지를 풀어라. 금지를 푼 걸 뭐라 한다? 우리는 허가라고 한다. 뭐 어떻게 허가받습니까?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 건가?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걸 배우고요. 네 번째 큰 내용이 제한에 관한 이때 제한은 제한 토지 거래 제한입니다. 전국토가 아니고 전국 중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국가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하려면 뭐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절차를 보고 그리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하면 국가가 먼저 사겠다 이걸 보고 선매 그랬죠. 선매제도 보고 그리고 5장 기타에 가지고 기타에는 큰 내용, 작은 내용들 시범도시, 타인토유 출입, 청문 그런 내용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부터 해가지고 뭐 진도를 다 맞춰봅시다. 이 지구 단위에 관한 사항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가 뭐냐 그러면 첫날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어디라 그러면 특별시, 광시, 특자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군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이 도시 전체 개발한다고요? 일부 개발한다고요? 일부죠, 일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는 일부가 개발이 되지 전부가 개발은 됩니다. 개발이 되는 이 도시 일부 개발이 하나의 도시 전체하고 균형을 갖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일단 뭐라고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러고 지정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표인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거기를 개발한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 여기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이 계획에 맞춘다. 이 계획에 맞지 않고 개발하게 되면 어쩐다? 처벌하겠다. 이 계획과 다르게 개발하면 어쩐다? 처벌하겠다. 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어쩌겠다? 처벌하겠다.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러면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러면 따르면 개발하는 거지. 아니 잘못하면 맨 팬다고 그럼 국민들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잘하면 뭐 해야죠? 상을 줘야죠. 상을. 그 대신 이 계획에 맞추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간단하게 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어쩌겠다? 풀겠다. 완화하겠다. 이러고 정리해야 돼. 지구 단위 공부할 때는 머릿속에서 세 가지를 딱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만들고, 세 번째, 이 계획에 맞춰 개발하는 건축 기준을 원하는데 왜 해필이면 그 많은 말 중에 지구 단위입니까? 지구 단위. 왜 지구 단위라고요? 왜 지구 단위라는 말을 쓴다고요? 지구를 단위로. 하나의 도시 일부 개발할 때 여기 무슨 지구라고? 여기 송도 지구라고. 여기 무슨 지구라고? 청라 지구라고. 여기 무슨 지구라고? 영종 지구라고. 하나의 무엇을 단위로? 지구를 단위로 하나의 지구 단위. 그래서 지구 단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그럼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구역 지정하고 이 계획 수립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런 건 중요하니까 나중에 암기해. 지금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쓰지 말고 보기만 하면 돼요. 누가 한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그리고 시장, 군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본인들이 직접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정리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정리하면 첫 번째,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적. 두 번째,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한다. 그러면 여기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시적 안에서 하느냐, 도시적 밖에서 하느냐. 도시적 밖에는 뭐가 있어요? 도시적 밖에는 뭐가 있다? 비도시. 그걸 갖다 비도시고 피하지 말고, 비도시에는 세 개 있어요. 세 개 뭐가 있어요? 관리, 관리, 그 다음에 했잖아요. 도, 관, 농, 자. 그러니까 도시적 빼 뭐 남았냐고. 비도시가 말고 관, 농, 자. 그 용도 지역은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도시적 외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임의적 지정 대상적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 지금.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적 밖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딱 할 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이거 모르면은
간첩이에요. 지구 단위 수익 기준은 모르면 간첩입니다. 간첩. 간첩이면 고향 앞으로 가세요. 고향 앞으로. 홍법상 무슨 계약의 수익 기준 누가 정한다? 네, 국장이 정한다. 그거 암기해야 된다니까. 경력이 많이 안 좋아요. 저기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기본계획 수립기준, 관리계획 수립기준, 무슨 계획 수립기준 100% 누구라고요? 의심은 언제나 국장이 정한다. 이런 게 한 문제짜리. 이것은 처음 들어갈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무슨 계획 수립기준 의심하지도 말고 무조건 국장이 정한다. 그럼 이제 건축기준 완화해 주는데 뭐 완화해 줄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돼 나가는 거예요. 자, 위부터 갑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제. 그러면 이런 지역을 대상 임의적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 누가요? 국장, 시도, 시정수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자요 247페이지 보세요. 이제 하나씩 봐보게. 자, 247페이지 6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해가지고 자,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지정하는 구역 즉 지구구역 지구단위 계획이란 인류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그 수업시간에 밑줄 안 꺼주면 그런 부분 함정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기본수업 나오면 이건 정리 다시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그것은 개념 정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걸 갖다가 있는 것처럼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요. 우리 시험 문제는 법에 있든가 아니면 판례가 있든가 그런 내용은 출제해도 없는 내용을 갖다 만들어서 하면 안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이런 개념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할 때 그 일부가 하나의 도시 전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개발이 되는 이런 데를 갖다가 뭘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한다. 이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것이지 법에 그러고 나와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개념은 법에 따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지 뭐래?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거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 도시 기본계획 결정이요? 관리계획 결정이요?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 일부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부가 무슨 지구 그러니까 이거를 단위로 개발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그럼 밑에 2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 말의 결론은 이게 이제 기본서 가면 나중에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임의적이니까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경민 씨? 네. 이쪽 보고 경민 씨 그러면 항상 이쪽 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경민 씨? 웃고 넘어갈 때까지 빨리 하라고.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특. 그게 나 이게 여기서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특. 이런 지역의 전부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 지구. 두 번째 한번 들어봐요. 제가 말할 테니까 책이 없는 거니까 법에는 있지만 지금 책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로 할 테니까 들어보고 공통점을 잡아내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이런 데 공통점이 뭡니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공통점은? 자, 이제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이제 공통점 찾아요.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만든다.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한다. 택지개발지구는 새로운 택지 조성한다. 산 깎아서 넘 메꿔서 택지 조성한다. 대지 조성 사업지구도 산 깎고 넘 메꿔서 대지 조성한다. 산업단지는 공업도시 만든다. 관광특구는 관광지 만든다. 그것들의 공통점 뭡니까?
개발이죠, 개발. 했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개발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개발이 이런 건 나중에 이해하지 않게 하면 돼요. 용도지구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전부도 괜찮고 일부도 괜찮고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끝맺이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나중에 이런 줄 정리해야 돼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하나, 둘, 셋. 이거는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통할 것은 아니야. 제가 써놓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러고 암기합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뭡니까? 정택 10년. 자요. 시공 30.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암기할 거예요. 기본선 나오면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이게 무슨 얘기냐?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여야 한다. 시공 30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해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해야 한다. 녹지 지역이 주거지로 변경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해야 한다. 녹지가 상업적으로 변경하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녹지가 공업적으로 변경하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보통 한 문제를 만듭니다. 지정해야 한다가 3개 있습니다.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표정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정도 암기하는 것은 3월달 가면 기초 중에 생기초예요. 생기초. 이 정도는 생기초.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질 필요가 없어요. 금방 암기하니까.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정택 10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된 지역. 시공 30, 시가와 조정구역 해제될 면적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될 면적 30만 이상. 그럼 지정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찾아 이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녹지가 상업적 변경, 녹지가 공업적 변경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30만이요, 20만이요, 유책 이런 게 시험 문제요.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세 번째, 도시적 밖에서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24회 시험 문제가 도시적 밖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적 밖에서 지정할 때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3가지 조건 갖췄을 때, 이런 거는 3월달 이후에나 설명합니다. 1월달에도 설명 안 해줘요. 이런 걸 알아야 도시적 밖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종종 우리가 중개하게 되면 간혹 가다 운 좋으면 아파트 부지 구해달라 이런 중개도 종종 받아요. 아파트 부지 5,000평만 구해주세요. 어떤 데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구해주세요. 단지 그 지역이 뭐만 되면 분양만 되면 그 지역이 분양만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구해주세요. 그럼 아파트 단지가 우리가 지금 용도 지역 보면 용도 지역이 도시 또 관리, 농림, 자연환경 상식으로 아파트는 도, 간, 농자 중에서 어디서 나올까요? 도시 지역 중에서 또 주, 상, 공, 녹 어디서 나와요? 주, 상, 공에서 나옵니다. 주, 상, 공에서는 춘주거가 아파트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맨 여기 아파트 부지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만 주거라고 찾는 거예요. 땅도 비싸고.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도시적 밖에서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아파트 지을 수가 없어요. 참고로 녹지적 밑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청수가 4층 이하로 가니까 이 밑에서는 절대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용도 지역만 보게 되면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다 다른 거를 붙여버리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구단위예요. 지구단위. 이런 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딱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땅을 찾아가지고 줄 생각을 해야 돼요. 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나중에 돈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밖에서 지정할 때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근데 이런 걸 좀 깊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한 3월 달쯤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일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부 개발이 도시 전체하고 균형을 갖는 개발이 되기 위해서 개발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하는데 지정 절차가 할 수 있다도 있고 하이한다도 있고 도시적 밖에서 지정할 때 무슨 조건을 갖추냐 세 가지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런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듭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볼래요? 1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각호사항 중 2호와 4호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된다. 2, 4 이거는 나중에 암기합니다. 넘겨보세요. 2가 뭡니까? 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거기서 기 긁어놓고요. 4가 뭡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서 용 해가지고 기용 이런 건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는 이러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거는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암기가 필요한 것을 암기하고 왜 두 개는 반드시 지구단위에 포함된대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1번은 지금 설명해보지 몰라요. 2번은 중요한 게 아니고 1-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인데 무슨 얘기냐? 여기 개발 여기 개발한다. 여기를 좀 확대 여기를 좀 확대했더니 이만큼 해서 확대했더니 이만큼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를 개발한다. 그럼 일단은 여기 개발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는 해야 되겠어요? 도로 배치. 자, 도로를 갖다 큰 도로를 갖다 일단 도로 배치 이뤄가자. 이 도로 배치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블럭의 크기가 먼저 나왔겠네. 얼마 크기를 가지고. 그러면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자, 첫 번째 기반이 뭡니까? 도로입니다. 도로는 큰 도로는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에다가 이쯤에다 뭐 만들어 놓고 학교 만들고 학교 초등학교 만들고 여기에다가 뭐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이런 게 기반이 배치요. 공원은 중심 여기에다 공원을 크게 만듭시다. 이만큼 해서 여기다가 뭐 합시다? 주차장 합시다. 공원의 면적은 얼마? 초등학교 몇 개 클래스, 중학교 몇 개를 다 나와 이런 거. 주차장 몇 대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이런 게 뭡니까?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규모입니다. 3번은요. 도로 둘러싸는 일단의 지역,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계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와 조성계, 도로 둘러싸는 일단의 지역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도로로 둘러싸는 일단의 지역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가로구역. 한번 써봐요. 가로구역. 나중에 이제 그런 말들 자주 들을 테니까 그게 뭡니까? 가로구역. 덧줄이 뭐라고요? 가구 그래. 가구. 신혼부부 장만한 가구가 아니고 뭘 보고 가구로 간다?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 이거죠. 이거 뭐라고 한 블럭. 이걸 보면 우리는 가로구역. 이 블럭 크기는 얼마 크기로 할 거냐? 이게 지구 단위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자,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용도 제한 무슨 얘기냐? 나중에 이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용도 제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전체 무슨 상업지 뭐냐? 일반 상업이다. 일반 상업. 일반 상업이면 상식적으로 숙박시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될까 안 될까요? 이거 꼭 닮은 있으면 난 상식이 없어요. 이 말밖에 더 됩니까? 알든 뭐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했습니까? 7월달 되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봤자 어차피 안 돼요. 툭툭 내뱉으면 그게 답이니까. 일반 상업적이면 당연히 숙박이 된다. 여기에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해가지고 여기서는 뭐가 안 돼요? 숙박이 안 돼. 이런 걸 한다니까. 용도 제한.
그러니까 세종시가 세종이라는 도시가 그 세종시 지구단위기 보게 되면 자랑합니다. 세종시는 뭐가 없습니까? 위락이 없습니다. 그 큰 도시가. 세종시 지금 행정局만드는 몇만 들어가요? 50만 들어가는데 위락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락이. 그러니까 위락이 없습니다. 위락이 없습니다. 세종시 만들면서 절하겠죠? 우리는 깨끗하다. 투명한 청렴한 위락이 없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좋아요? 싫어요? 모든 권력이 세종에 가 있으면 기업에서 와야 하냐? 올 거 아니에요? 노비해야 하냐?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노비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다 뜯어고친대요. 어디에 맞춰가지고 얘들 끌어당기려고. 어떻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 방법에 세종시 여기에다 딱 해가지고 국가 권력이 세종으로 넘어가 있고 간 상태에서 그럼 전부 다 노비로 할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노비로 오세요. 뭐 학교가 이런 데서 할까요? 데려와가지고 야 앉아 해가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은밀한 데 가야 되는데 세종에는 은밀한 데가 없다니까요. 세종시 좀 하지 않나요? 아니 돈을 쓰려면 어디다 써요? 세종에다 써야지. 왜 사람들 일이 끄지 뭐 옆에 가세요? 그러니까 돈 쓰러 다 어디 가요? 대전 가요, 대전. 그러니까 세종에서 아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거예요. 세종에도 어딘가 위락터를 만들어 주라고 이걸 갖다가. 왜 그 사람을 세종으로 와가지고 돈 쓸 때는 밖에 나가냐고.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세종시 담당 국회의원은 뭐 하고 있고. 누구예요, 국회의원이? 시장은 누구예요? 알지면서 말 안 해요. 김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지구 단위로 그런 걸 다 막아냈던 지구 단위. 우리가 보통 1층은 상업하고 2, 3, 4층은 주택하는 거 보통 뭐라 그래요? 주상복합. 세종에는 주상복합이 없습니다. 싹 막아버렸어요. 그런 주택은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지구 단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뭐도 한다고요? 용도 제한도 하는 거고. 여기가 원래 여기가 만일에 일반 상업이면 건폐를 얼마 주냐? 건폐를 8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그 지자체 조례가 얼마냐? 우리 세종시 조례는 얼마다? 70이다. 근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가지고 우리는 66이다 이러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건폐를 따로 정할 수도 있고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도 있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따로 정할 수가 있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무슨 얘기냐? 이걸 갖다가 나중 가게 되면 이게 신도시 그런 데 중개하게 되면 저밀, 중밀, 고밀, 저밀은 이러고 나면 전부 다 단독 택지, 단독 택지. 저밀은 단독, 중밀, 고밀이 공동. 여기는 전부 다 이쪽은 전부 다 여기는 아예 상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지 여기도 저밀 하게 되면 이런데 중간에 자 이렇게 자 도로 갖다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메인도로 큰 메인도로가 이렇게 큰 메인도로 이러고 있는 거고 큰 도로 있고 여기도 큰 도로 있고 큰 도로 있고 중간에 또 나눠서 도로 만들고 택지를 갖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택지를 갖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 잘라가지고 단독 택지니까 저밀은 단독이나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택지 분양하고 무슨 택지라고요? 단독 택지. 도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도로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도로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땅들은 전부 다 이쪽 도로 얘는 이쪽도 이용하겠죠? 이랬을 때 자 여기에다 첫 번째 아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한다겠고 자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러고 나왔으면 어디가 북쪽이요? 지도를 놓고 볼 때 자 지도가 모양새가 지금 지도가 모양새 이러고 있는 거 볼 때 여기가 이제 무슨 동입니까? 상계동. 그러면 이게 지도 여기가 상계동 이러고 나오면 어디가 북쪽이요?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예. 항상 이러고 똑바로 써서 이러고 썼으면 얘는 항상 이쪽이 여기가 뭐가 북쪽이요. 이 지도는 이거 뉘어놓은 거 이렇게 지도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글자를 이러고 쓰면 항상 위가 뭐예요? 위가 항상 북쪽이요. 항상 북쪽이 밑에는 남이고 지도를 딱 보게 되면 항상 위가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지도보다 무조건 위는 북쪽, 밑은 남쪽 기본 알아놓고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럼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다. 그러면 동쪽이고 서쪽이네. 그랬을 때 건축물 배치 건물은 전부 다 동쪽을 볼까요? 북쪽 볼까요? 이게 딱 통인데요. 건물은 전부 다 어디 봅니까? 전부 다 남쪽 봅니다. 건물이 그러면 남쪽 본다 그러면 건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건물이 전부 다 남쪽을 향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지구단. 그러니까 그런 게 건축물의 배치고 그 다음 보게 되면 형태도 나오죠. 뭐도 나오고 색채도 나오고 건축선 나오고
환경계, 경관계, 교통처리계가 뭐냐? 교통처리 간단하게. 자, 이게 지금 큰 사거리죠? 중앙선이 있다 하고, 좌회전이 돼요? 안 돼요? 유턴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교통처리계획. 자, 이거 쌍방 줄 거요? 일방 줄 거요? 이런 게 교통처리계획이요. 이런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느끼니까 가장 세부적이고 가장 구체적이다. 그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나중에 지구단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자 이번에 뭐합니까? 여기 이번에 여기 1-1 블럭 단독 택지 분양합니다. 몇 필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24개 필지 분양하네. 그럼 여기도 24개 필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48필지 분양합니다. 어디서? LH서. 자, 이거 분양한다 그러면 이거 분양할 때 분양 방법이 나중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분양 방법이 추천 방식도 있고 경쟁 입찰 방식도 있고 이런 거 나중에 알아야 돼요. 100평 이하는 추첨이요. 나중에 한 5월달 가면 공, 주, 단, 추 이런 게 배워요. 내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첫 글자 따서 암기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공주는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해했습니까? 했습니다. 줄입시다.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줄이면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줄입시다. 이제 이해가 된 사람들 확 줄여가지고 공주, 단추 이런 게 배워요.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추첨 방식이다. 이런 거 배워요. 면적이 나중에 면적이 어떤 거는 추첨이고 어떤 거는 경쟁 입찰이냐. 그래서 중개하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왜 얘는 추첨이고 왜 얘는 입찰이 돼요? 몰라. 이러면 안 되고 330 이하면 추첨이고 우리가 도시개발법 시간에 배워요. 그걸 갖다가 330 넘어가게 되면 경쟁 입찰이고 추첨을 하든 입찰하든 자 어디 산대요? 어디 산대? 그러면 위치 있을 거 아니에요. LH 어디에서? 그럼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쫄번데 시켜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떴다방인데 명함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건 사고 팔고 안 해요. 그냥 명함만 줘요. 명함만. 사장님 당첨되면 어쩐다고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명함 뿌려놔가지고 당첨되면 봅시다. 당첨 안 되면 명함 들고 오지 마세요. 당첨되면 명함 들고 와봐요.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이 중에 일부 물건을 일단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첨됐어요. 당첨되면 피가 뭐 500분다 1000분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전매 제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매 제한 기간 끝나고 파는 것은 합법적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첨되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빨리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물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게 전부 다 만약에 100평 전부 다 100평씩 잘랐다. 100평씩 잘랐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이 집이 원체 좋으니까 나는 단독 택지를 갖다 사가지고 직접 사야 되겠다. 근데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100평은 너무 양이 안 차고 한 200평 정도 있었으면 쓰겠는데 2개를 갖다 더 하면 되겠죠? 이랬을 때 와가지고 우리한테 사장님 그거 택지 그거 2개 해가지고 합병해 살 테니까 좀 2개만 구해줘봐요. 2개 구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명함 작업 해가지고 얘 거 구하고 명함 작업 했어요. 그리고 얘 거 구했어요. 4개 구했답시다. 4개.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면 해줄 때 얘한테 2개 해줄 때 이렇게 2개를 갖다가 줘야 되냐 이렇게 2개를 줘야 되냐 이 판단을 잘했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2개 필지를 하나로 합필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2개 필지를 하나로 합필할 수 없습니다. 합필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2개 주더라도 합병하면 안 돼. 합병을 하지 말고 건물이 여기다 지고 나머지 전부 다 정원 쓰든가 중간에 담장만 치지 말고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거 아니에요. 근데 합병할 때 이게 좌우 필자가 합병이 되냐 상하 필자 합병되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구 단위에 나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중개하고 하는 분 저런 것들을 안 읽어요. 안 읽고 그냥 2개 엉뚱한 거 2개 해가지고 자 좌우 필지는 합병이 안 된다는데 이거 중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중개가 잘못됐잖아요. 하자 생겼지. 뭐 해야죠? 손해배상 해야지. 손해배상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지구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어느 지역에서 중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를 봐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진행돼 있으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전부 다 지구 단위로 다시 하는 거죠. 모든 규제를 뭘 한다? 지구 단위로. 그러니까 합병이 되냐 분할이 되냐 이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건 지구 단위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구 단위를 안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봐야 되는데 안 봐요. 모르면 어쩝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요.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 중에 한 명은 들어서 좀 알아 이런 것 같다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이 보통 50페이지에서 많은 200페이지 있어요. 읽어야 돼요. 암기하란 말 안 해요. 합병에 대한데 막 찾으면 37페이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좌우 합병 안 되고 상하 된다. 알고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구 단위는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지구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내용인데 2번하고 4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암기해야지. 그래서 기영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2번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진행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죠. 법에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지구 단위 계획 진행하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 때 기간을 몇 년 줍니까? 3년 줍니다. 3년. 3년 내에 만들다. 3년이 지나도 계획 수립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 실어돼요? 다음 날 실어돼요? 3년이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은 그냥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된다.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숫자보다도 되는 날이요, 다음 날. 이걸 잘 모르니까. 공법상 실효는 공법에서 실효된다. 실효, 무효, 효력이 없다. 실효는 100% 뭐라고요? 다음 날입니다. 언제나 다음 날. 그러니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실효 그럼 뭐 하는지 하면 돼요? 3년. 100% 다음 날이니까. 그리고 맨 밑에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 등 그러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 상식적인 얘기니까 아무 의미 없고 나중에 이렇게 하죠.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해가지고 건축 기준이 뭐래? 기준이 규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해라.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인센티브를 갖다가 영정률 2배 주고 거음표를 1.5배 주고 많이 줘요. 그럼 완화되는 게 건축법에서 완화되는 게 첫 번째 나중에 이러고 갑니다. 국토계획법 완화되는 거 하나 둘 셋. 건축법 완화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차장법 완화되는 거 하나 둘 해서 완화되는 내용이 총 10개 있어요. 10개. 근데 간혹 가다가 완화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럼 뭐 완화되는 게 몇 개 있다고요? 10개 있다. 10개. 10개. 표정이 벌써 굳잖아요. 10개 어떻게 암기할까? 이거 암기하라 말 안 해. 이거 암기하지 말고 반대로 답을 갖다가 나중에 3개 써줄 테니까 이거를 암기를 해야지.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건축과 관련된 뭐를 푼다고요? 기준을 푼다. 규제를 푼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축과 관련된 규제에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10개가 풀렸다. 그럼 안 풀린 규제가 뭐가 있는가 보는 안 풀린 규제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안 풀린 게 3개 있어요. 3개.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역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시험 보기 필요하니까 반대로 우리는 답을 본다. 답을. 그러고 갑니다. 이런 내용이 지구단위입니다. 정리하면 도시 일부를 개발할 때 그 일부 개발의 체계적인 개발이 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하고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도시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지구단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끝났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도시 관리계획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3장 개발 갑니다. 개발. 그래서 교재 247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등 나오죠.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게임은 1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 지금은 준비 운동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자, 지금부터 개발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를 갖다가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냐? 이런 것부터 참여. 개발 행위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고, 두 번째, 글자 그대로 행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어떤 행위를 보고 개발 행위라고 할까요? 자, 어떤 행위를 보고 개발 행위라고 할까요? 그러면 자, 우리는 국토가 있는데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자, 내가 땅 가지고 토지 가지고 있다. 토지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국민 여러분 앞전 해봤죠? 개발하지 마세요. 예.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죠. 예. 국민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뭘 한다고요? 개발이 뭔데요? 했죠? 알려줍니다. 개발이란, 잘 들으세요. 건, 물, 토. 이게 개발입니다. 건물, 토. 건 그러면, 건에는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이 개발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가 토지의 형질 변경, 토가 토석의 채취, 토가 토지의 분할, 물이 물건 적치, 이게 개발입니다. 다시요.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개발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개발이란 건물 토토 해가지고, 자, 잘 들으세요.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입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은 뭐라고 물어야 된다고요? 예. 건축물이 뭡니까? 이런 물어야 돼요. 건축 뭡니까? 건축물이란, 개념 잡아야 돼요. 건축물이란. 자, 토지입니다. 토지, 땅입니다. 땅. 토지에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제작했어요.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토지를 이용해서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제작한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보고 공작물이라고 한다. 공작물, 사람이 만드는 거. 이 공작물 중에서, 이게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 공작물이요. 공작물 중에서 일부만 딱 빼가지고 이것만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공작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를 띌 때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이제 건축물의 개념, 이것은 이제 건축법에서 뭐라 해요? 건축법에서, 자, 이렇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는, 이거 전부 다 지금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게요. 정착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만들어놨은 게 뭐다? 공작물 중에서 얘는 뭐가 있다?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거. 이런 구조를 띠고 있으면 우리 뭘 한다?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러고 국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건축법이 잊어보게 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런 걸 보면 뭘 한다? 건축물이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가 된다고요? 건축물이 되니까 두 개 할 때는 뭐 받아라?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또 뭐라 해야 돼요? 건축이 뭔데요? 이런데 건축이 뭔데요? 건축법 시간에 건물이 없는 땅에다가 건물을 처음 짓는다. 신축.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한 층 더 올린다. 증축.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규모 이하로 짓는다. 개축.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제로 멸실됐어요. 태풍 부니까 무너졌어요. 치우고 그 규모 이하로 짓는다. 재축. 들어서 살짝 옮긴다. 이전. 이 5가지 행위를 보고 건축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다 5가지 행위를 하려면 뭐 받으라?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거를 하려면 뭐 받으라? 이거는 건축물 아니라니까. 이거를 하려면 뭐 받으라? 그때는 너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으라. 전부 다 뭔데?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건축물만 따로 빼가지고 건축물은 건축 허가 받고 나머지 공작물은 공작물 설치 허가 받고, 이런 얘기. 봐봐요. 1번. 거기 박스 1번이면 박스 1번. 249페이지.
249페이지 박스 1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점 설치잖아요. 첫 번째 점 건축물 건축. 건축법 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 그러니까 2조 1항 2호가 그거예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거. 그거 할 때는 뭐 뜬다고요? 건축물 건축. 그 다음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인데 가로 안에 뭐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 셋 다 뭐라고요? 셋 다 뭐라고요? 공작물이라고. 세 개를 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세 개 중에서 이 두 개는 뭐니까?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두 개는 너는 뭐 받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받고 나머지만 뭐 받으라고? 공작물 설치가 받으라는 얘기요. 그래 봤다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는 받는다고. 받긴 받는데 얘들 둘은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1번 건축물의 건축허가 받고 얘는 공작물의 설치가 받고 이런 얘기입니다. 구분해서 받는다. 그래 봤자 이거는 전부 다 뭐다? 개발행위 허가다. 개발행위 허가. 자 2번 자 보세요. 또 개발이 뭡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의 개발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물어야죠. 뭘 보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국가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절토 깎아내는 거, 성토 흙 갖다 쌓는 거, 정지 땅굴이 가는 거, 포장 도로 포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토지의 형태 변경을 뭐라고 한다? 형질 변경. 또는 공유수면 매립, 바다 메꾸는 거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가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형질 변경 말로 떠드는데 뭡니까? 물어보니까 국가가 국민들한테 형질 변경이라 이렇게 흙을 깎든가 아니면 쌓든가 땅 고르든가 포장한다든가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이런 행위를 우리나라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싶은 것처럼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하세요 이런 얘기. 근데 가로 안에 보게 되면 뭘 제외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그 말은 허가받지 말고 그냥 해라 그냥.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말고 그냥 합니다. 봐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국민 여러분 토석 채취가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토석 채취가 뭔데요? 뭡니까? 흙이나 돌이나 바위나 이런 거 캐내는 걸 토석 채취라고 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면 그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건 제외한다. 그건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자요, 잘 들어요. 공작물 설치가 뭐라고요?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거기서 뭐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니까. 건축물의 건축가 받고 그것 빼 나머지는 공작물 설치가 받고 토지 형질 변경하려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냥. 그것은 그냥. 근데 토석 채취하면 허가를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형질 변경 받는다. 이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학원이 있더란 얘기요. 제외가 무조건 안 받는 줄 알고. 잘 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이게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사항입니다. 전부 다 개발. 건축물 건축도 개발행위 허가. 공작물 설치도 개발행위 허가, 토지 형질 변경도 개발행위 허가, 토석 채취도 개발행위 허가,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 물건 적치도 개발행위. 이 개발행위 허가에는 몇 개 들었다고요? 6개 들었어요. 6개. 6개 들었습니다. 6가지 할 때는 전부 다 뭐 받는다? 하나를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우리 개발행 허가는 누가 해줍니까 하면 서울에서는 특별시장이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 가가지고 말로 시장님 개발행 허가 해주세요. 그럼 시장이 허가 해주겠습니까?
뭐 할 건데? 말로 하지 말고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까 신청서, 양식에다 좀 써봐라. 뭐 할 건데? 그러면 타이틀은 뭐겠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이런 거 나오겠죠? 쓸까입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개발행위 몇 가지가 있는데? 6가지인데 도대체 뭐 할 건데? 자, 첫 번째 박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그 중에서 뭐 할 건데? 개발행 허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6가지 있을까? 뭐 할 건데? 형질 변경 할 건데?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오라니까. 말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을 하든 토석 채취를 하든 토지 분할 하든 전부 다 뭐라고? 그래봤자 개발행위 허가라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이거를 먼저 알고. 이걸 먼저 알고 나중에 깊게 공부하게 되면 이게 샥 없어져. 나중에 한 5월달쯤 가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설명하고 나중에 이해해야 돼요. 지금 그까지 따지면 안 되고. 자, 잘 봐요, 잘 봐요. 여기 산이 있습니다. 산. 뭐가 있다고요? 바위가 2개 있어요. 바위가 2개. 여기 들고 산은 있네. 바위가 2개 있어요. 바위 2개. 바위 2개 캐냅시다. 이거 뭡니까? 개발. 그럼 개발행위인데 그 중에서도 예. 바위 2개 캐는 게 뭡니까? 토석 채취입니다.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무슨 허가 받아야 돼요? 토석 채취 허가. 토석 채취 허가. 자, 이거 뭐가 있다고요? 산이 있어요. 산. 이거 바위 2개 캐냅시다. 토석 채취입니까? 아닙니까? 토석 채취죠.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왜 채취하냐? 왜 채취하냐? 아, 묻지마. 나 그냥 돌멩이 2개 캐내는 거야. 토석 채취. 큰 바위 2개 캐내는 거. 왜 채취하냐 물어봤더니 야, 내가 돌멩이 캐고 싶어서 캐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깎아가지고 여기에다 뭐 할 거야? 이만큼 이렇게 여기에다가 깎아서 뭐 한다? 택지 조성한다. 택지를 뭐 하겠다? 조성하겠다. 뭐 하겠다고요? 형질 변경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바위가 있어도 바위를 드러내야만 뭐 할 수 있다니까. 형질 변경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토석 채취는 뭐 하려고 토석 채취한다? 형질 변경 하려고 토석 채취한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무슨 허가 받는다? 토석 채취가 받지 말고 무슨 허가 받아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래요. 허가 안 받는다가 아니고. 근데 그걸 갖다가 허가를 안 받습니다. 이러고 해석한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1년 동안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니까요. 한 분은 2사람이 강의하는데 아, 우리 고한표 교수 말고 지금 올해 같이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 고한표 교수하고 옛날에 그전부터 오랫동안 같이 강의해서 서로 알아요. 서로 아니까 해석을 달리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해석이 달리할 때 된다면 둘이 입을 맞춰도 진작에 맞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 자,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이렇게 동강이 2팀이 필요하니까 했는데 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석 채취 허가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은 여보세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는데 무슨 허가 받는다? 형질 변경 허가 받는다.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이러고 알고 있고 다른 분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거는 허가 자체를 안 받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끝까지 듣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끝까지 듣든가. 왜 처음에는 잘 듣다가 문제풀이 딱 하니까 이제 문제풀이 하니까 주간 듣고 야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어라 똑같은 문제 푸는데 2사람이 해설을 달리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가지고 답이 2개입니다. 허가 안 받는다. 답이 2개 나와가지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그러니까 한 분이 강력하게 와가지고 교수님 이거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를 안 받잖아요. 그 내가 농담이라고 누가 그래? 교수님이 그랬는데 어떤 교수가 그래? 그랬더니 주간반에서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주간반 학생이 야간 올라온 거예요. 어라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모의고사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고 아 그럼 자꾸 이거를 물어봤던 이유가 있네. 그러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뭐 받는다고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결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요? 라고 절대 안 물어봐요. 그리고 안 물어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를 묻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를 받는다니까 이런 거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받는다가 아니라 허가를 분명히 받는 거다. 그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토지분할입니다. 토지분할입니다. 다음 강목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 건축법 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은 제외한다. 우리나라는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고 난 다음에 땅 쪼개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땅 쪼갠다 좀 표현이 뭐하지만 밖에 나가면 땅 쪼개기 뭐 토지 분할 그 말은 밖에 나가면 땅 쪼개는데 토지를 분할하는데 자 여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다. 분할이 별거 있습니까? 나누는 게 분할이지.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라고 안 그러고 건축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대지. 대지하고 토지하고 같아야 달라요? 토지는 보통 땅 그러면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대지는 토지가 아니야. 토지가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니야. 달라요. 간단하게 봐요. 여기 지금 갑이 땅 가지고 있어. 땅. 뭐 가지고 있다고요? 땅 가지고 있다고. 몇 평 가지고 있다고요? 100평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중개를 해야 돼요. 중개를. 100평짜리 땅 중개합니다. 자, 몇 평이라고 중개한다고요? 100평이라고. 근데 딱 봤더니 이만큼 해가지고 한 20평 정도가 이쪽에 뭐가 물렸어요? 공원에 물렸어요. 땅 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100평. 대지 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대지 할 때는 얘가 빠진다.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 몇 평이요? 80평. 그러니까 토지하고 대지를 같이 봐보면 안 된다고.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가 대지입니다. 대지는 건축할 때 쓰는 말이지 아무 때나 막 쓰는 말이 아니에요. 땅 종류는 농사 짓는 땅도 있고 농지도 있고 바라보는 산 임야도 있고 건축하는 땅 대지 택지도 있고 땅 면적하고 토지 면적하고 대지 면적은 달라지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규제를 딱 할 테니까 국토계획법은 말을 하지 말라고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른 게요. 우리 국방은 어디 소속이요? 국방부죠. 국토관리는 어디 소속이요? 국토부죠. 소속이 다르듯이 국토부 장관이 국방에 대해서 관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것은 마찬가지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서 할 테니까 국토계획법이 관여하지 말란 얘기요. 국토계획법은 뭐만 해라? 건물이 없는 토지 분할만 규제해라.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을 어디서 한다? 건축법에서 한다. 그래서 4번 다음 강목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을 가지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 따로 할 거니까 허가사항이 아니야. 구체적으로 허가받는 토지 분할은 가, 나, 다 3개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쉬고 갑시다. 잠시 쉬고. 분위기상 지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우지 마세요.